책방 오디오북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희입니다. 사뭇 평온한 저녁이 소중한 날입니다. 예쁜 이야기를 낭독하려고요. 다른 상상에서 출판한 이기란 저자의 딸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말, 이 책을 펼쳐 읽어보려 합니다. 요즘 들어 서점을 가면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듯 전하는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나보다 더 잘 되길, 더 잘 살길 바라는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메시지라. 발신자와 수신자와의 관계, 그 자체만으로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진심일지 헤아릴 수 있겠죠. 많은 내용들 중 몰입해서 읽었던 부분을 골라 소중한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이 안에서 위안과 위로, 희망과 미래를 담아볼게요. 그럼 책 아빠가 알려주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딸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말, 들어볼까요? 무궁무진한 삶을 앞둔 너에게. 딸아, 인생은 때론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가더라. 쏜살처럼, 그리고 쏘아놓은 화살처럼 말이지. 쏜살이란 매우 빠른 것을 이르는 말이야. 쏘아놓은 화살이란 말은 한 번 목표를 지정해 날아간 화살은 그 방향을 바꿀 수도 멈출 수도 없다는 것을 뜻하지. 우리 인생이 쏘아놓은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한 번 목표를 정하고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은 다시 멈춰 세울 수 없어.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의 기대 수명은 120세까지는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150세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이렇듯 인간의 삶은 눈에 보이는 수치로 확연히 늘어나고 있지. 아무리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잘못된 방향을 향해 빠르게만 서두른다면 100세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될 테지. 그래서 아빠는 내가 인생을 온전히 너만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첫 번째는 인생은 늘 열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렴. 아빠가 살아보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좌절이 내일의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했어. 참 신기하지? 그래서 인생은 늘 열려 있다고 봐야 해. 즉, 인생은 쏘아놓은 화살이 아니라 말이야. 내가 한 번 정한 목표는 언제든 상황이 변함에 따라 수정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혹여 이미 화살이 잘못된 방향을 굳혀 거침없이 날아간데도 걱정하지 마. 그곳에 내가 찾던 길이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너의 무궁무진한 삶은 바로 이런 열린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야. 인간 만사 세용지마라고 하잖니? 아빠는 변방에 놓이니 말을 얻고 이름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지혜를 나이를 먹어가며 배우고 있어.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날, 아빠는 퇴근길을 재촉하고 있었어. 그날따라 지나는 교차로마다 빨간불 신호를 맞닥뜨렸어. 비도 내리고 차가 가다 서기를 반복하니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지. 복잡한 길을 벗어나 외곽도로를 지나던 찰나에 아빠는 사고를 당할 뻔했어. 온종일 내린 비에 산 사면이 무너져 내려 도로를 덮친 거야. 아빠가 지나가는 20m 앞에서 말이지. 아마도 그날 지나는 교차로 중 한 곳에서라도 파란불을 마주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하더라. 딸아, 지금 내 인생에 빨간불을 멈춰선 듯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말렴.
그 멈춤이 삶의 고난을 피하기 위한 천운이 될지도 모르니 말이야. 두 번째는 삶의 호기심을 가지렴. 아빠 나이쯤 되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 있어.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말이지. 어른의 시간은 왜 빠르게만 흐르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새로움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야. 이미 아는 재미, 이미 아는 맛, 이미 아는 장소 등 새로움을 찾기 어려운 어른들은 뇌에서 처리할 정보가 많지 않아. 낯선 곳에 찾아갈 때를 생각해 보렴. 처음 목적지를 찾아가는 일은 뇌에서 낯선 정보를 처리하느라 실제로 걸린 시간보다 길게 느껴질 거야. 그런데 되돌아오는 길은 어떻니? 아마도 한 번 본 간판, 익숙한 도로의 풍경 때문에 처음보다 훨씬 빨리 도착한 기분이 들 거란다. 딸아, 긴 인생을 온전한 너의 시간으로 보내려면 삶의 호기심을 가져야만 해. 익숙함이라는 그늘 속에서 시간을 쏜살과도 같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단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선택하렴.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 앨런 랭거는 책 늙는다는 착각에서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실험을 소개했어. 양로원에서 수동적으로 생활하던 70, 80대 노인들을 20년 전 배경으로 꾸며놓은 장소에서 일주일간 생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찰했지. 노인들은 마치 20년 전 삶으로 돌아간 듯 매사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했어. 그리고 일주일 뒤 노인들에게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 그들의 청력, 악력, 기억력 등이 50대 수준으로 향상된 거야. 이렇듯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삶의 자세는 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자 시간을 역행해 젊어질 수 있는 마법이란다. 딸아, 어느 날 문득 시간이 쏜살처럼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아빠가 말한 세 가지를 떠올리렴. 우리의 수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긴 인생을 쏘아놓은 화살처럼 쏜살같이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결말도 열려있는 너의 미래,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너의 미래,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너의 미래를 응원할게. 그렇게 무궁무진한 너의 삶을 살아가렴. 인생의 가장 큰 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것. 딸아, 지금 무엇에 푹 빠져 있니? 아마도 그 일에 몰두하게 된 과정은 이랬을 거야. 일단 눈길이 가고 호기심이 생긴다. 그래서 한번 슬쩍 경험해 본다. 생각보다 재밌는데? 한두 번 해보니 주변 사람의 칭찬이 들려온다. 이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인데 너무 잘한다. 재밌는데 잘하기까지 하니 일상은 점점 더 그 대상으로 채워진다. 재능을 갖추고 몰두하는 시간까지 길어지자 이제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푹 빠진다. 어때? 비슷한 과정이었니? 무언가에 진심을 다하는 마음가짐은 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힘이 돼. 그런데 때론 이런 과몰입이 실패라는 결과 함께 쉽게 무너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 온 힘을 다한 결과가 실패라면 맥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딸아, 내가 바라는 성공은 인생을 이루는 무수한 요소 중 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야. 실패 또한 긴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하지. 그러니 성공도 실패도 그리 중요하지 않아. 정작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을 다독이는 거란다.
지금 인생의 시련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면 넘어진 김에 잠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실제로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정해봐. 바쁜 일상 중에 그렇게 긴 시간을 온전히 쉴 기회는 흔치 않을 거야. 넘어지고 다쳤다는 것에 자책하기보다 지난 날을 되새기며 얼마나 빨리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렴. 자신을 돌보고 인생을 고민하기에 넘어졌을 때보다 좋은 시기는 없단다. 딸아,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내 두 다리의 근육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은 시련을 딛고 일어설 힘이 될 테니까. 그렇게 다시 걷는 너의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무게감 있는 한 걸음이 될 거야. 실패는 단지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일 뿐이란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결코 실패는 아니니까. 아빠는 내가 시련을 당당히 맞았으면 해. 그 시련조차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될 테고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 단단한 내가 될 거란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너를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늘려가라. 정신없는 일상에 자신을 잊고 살 때가 있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다 보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해. 하루 24시간은 변함없는데 해야 할 일들은 많아지니 자신을 돌볼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지지. 여유롭게 자신을 챙기는 일은 인생이라는 여정의 정점을 지난 뒤에야만 가능한 일이란 생각까지 들어. 그런데 팍팍한 일상을 핑계로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 젊은 날 주어졌던 역할이 끝난 뒤 인생 후반기에 남은 것은 남을 위해 헌신한 삶뿐이라는 사실에 뒤늦게 후회를 할지도 몰라. 그러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봐야 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오래전 TV 광고 문구야. 이 짧은 문장은 일에 매몰돼 내달리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오래도록 회자되었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 그 꿈을 이루는 시작점은 바로 자신을 위한 일을 하나씩 늘려가는 거란다. 그럼 자신을 위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쉽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질적 보상이야. 어린 시절 평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선물 받은 기억이 있을 거야. 아마도 선물을 손에 받아든 순간 넌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 테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난감을 받았는진 기억하니? 그저 어렴풋하게 좋았던 느낌만 떠오르진 않니? 이렇듯 물질적 보상이 주는 행복감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만큼 금세 잊히지. 또 자신을 위한 일에 초점을 물질에 맞추다 보면 이전보다 같거나 부족한 보상에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돼. 결국 자신을 위한다는 구실로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 등을 사는 것은 끝을 모르는 욕망의 불씨만 지피는 셈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처음 놀이동산을 갔던 날의 기억은 어떻니? 맑은 하늘과 흩날리던 벚꽃, 회전 목마를 타고 엄마에게 손을 흔들던 순간, 그 파강하는 놀이기구에 가슴이 철렁했던 일, 처음 운전해본 범퍼카, 코끝이 차가워질 만큼 시원했던 아이스크림, 모두 어제 일처럼 생생하지 않니? 경험을 통해 얻는 만족감은 두고두고 떠올려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지. 작은 일이라도 너에게 경험을 선물하는 일들을 늘려가렴.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돼.
남을 위한 일만 하다가는 뒤늦게 찾아오는 공허함에 중심을 잃고 방황할 수 있거든.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행복을 느끼는 경험을 많이 하렴. 그래야 훗날 너만의 시간을 갖게 됐을 때 방황하지 않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때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장소에 가는 거야.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아. 지금 너의 역할을 모두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떠나보렴. 그동안 내가 짊어지고 있던 것들이 생각보다 무겁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 내가 자리를 비워도 모든 일상은 순조롭게 흘러가거든. 어쩌면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말이야. 그러니 딸아, 마음 놓고 너를 위한 일을 하렴. 어쩌면 바쁜 일상에 치여 사느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혹시 바람길이라고 알고 있니? 산 능선을 따라 흐르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마다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해. 일정한 길로 다닌다는 바람이 신묘하게 느껴졌어. 딸아, 잊고 살았던 너만의 바람길을 찾아보렴. 내가 바라는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마음속 어딘가에 존재하며 언제든 바람이 되어 길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내 마음속 바람길을 하나씩 찾아서 이어가다 보면 일상은 너를 위한 일들로 채워질 거란다. 고민 없는 삶이 더 위험하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티베트의 속담이란다. 여기서 걱정을 고민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 고민을 해서 고민이 없어지면 고민이 없겠네.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아빠는 이렇게 한번 더 바꿔보려 해. 고민을 해서 고민이 많아지면 고민이 없겠네라고. 고민을 해서 고민이 많아지는 게 왜 고민이 아닐까? 아빠는 젊은 날 지인들 사이에서 고민 없이 사는 걸로 유명했어. 그야말로 인생을 물 흐르듯 살아갔지. 고민 없는 인생이 최고라며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고민조차 의식 너머로 흘려버리려 노력했어. 그 당시엔 정말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직장을 잡고 가정을 이루면서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늘어나자 그때까지 꿈꿔왔던 고민 없는 인생은 그저 인생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고민을 하나둘 헤쳐나가며 성장할 수 있었지. 고민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야.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 상황을 파악하며 그동안 경험하고 익힌 지식을 접목하는 과정. 바로 고민이야. 고민하는 사람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대하는 자세뿐 아니라 만들어내는 결과물에도 많은 차이가 생겨. 고민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노하우를 쌓게 되니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지. 고민은 생각의 다양성도 키워준단다. 생각이 꽉 막힌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고민이 부족한 사람이야. 어떤 현상이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나름의 결론에 다다르는 때가 있어. 거기서 고민을 멈춘다면 자신의 편협한 생각에 갇혀 시야가 좁아지게 돼. 그런데 현명한 사람의 진짜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이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문제 해결책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적당한 고민에 적당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세상의 진리라며 강요하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고민해야 해.
고민은 좋은 사람을 끌어당겨. 평소 고민하는 습관으로 사고가 확장된 사람들은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서로 다른 생각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기에 자신이 볼 수 없는 영역을 무지로 여기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질문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단다. 딸아, 이제 고민을 해서 고민이 많아지면 고민이 없겠다는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니? 고민을 많이 하기 위해 고민하렴. 크고 작은 고민을 헤쳐가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커져 있는 너를 발견할 수 있을 거란다. 그렇게 진짜 고민을 위해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온전한 추위를 겪어내야 따스한 봄이 온다. 어느 초겨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재채기가 시작됐어.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재채기에 정신까지 몽롱해졌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도 전인데 이 정도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한 겨울의 중턱에 다다랐고 영하 15도의 한파를 알리는 재난 문자가 속속 도착했어. 잠들기 전 방한 장구를 미리 챙겨두고 비염과의 사투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지. 아침에 눈을 뜨니 영하 15도의 한기가 집안에서도 생생하게 느껴졌어. 추위를 견디기 위해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출근길에 나섰지. 겨우 사무실에 도착해서 정신없이 오전 업무를 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어. 그리고 불현듯 깨달았지. 오늘 아침에 재채기를 한 번도 안 했네. 스마트폰을 열어 확인하니 여전히 온도는 영하권이었어. 그런데 아침부터 괴롭히던 비염은 사라지고 겨울바람이 코 속을 시원하게 드나들고 있었지. 맞아. 애매한 추위가 더 추운 법이야. 추위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신체는 재채기라는 이상신호를 보내며 겨울이라는 계절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그러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한파에 겨울을 온전히 인정하고 몸을 긴박하게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온에 맞게 근육을 수축하고 심장 박동을 늦추는 거지. 추위와 더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비염이라는 질병을 키우고 있어. 추운 날은 추운 것이, 더운 날은 더운 것이 정상이야. 추운 날 덥거나 더운 날 추울 때 탈이 나는 법이지. 마음도 마찬가지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매하게 방황할 때 상처가 더 깊어진단다. 딸아,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을 외면하기보다 잘 상처받는 거야. 너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적당한 때, 적당한 크기의 상처를 말이지. 시련을 피하려고만 하다가는 늘어나는 생채기에 마음의 생기를 잃게 돼. 그러니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련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렴. 오히려 크게 다쳐서 다행인 거야. 몸도 마음도 말이지. 그렇게 온전한 추위를 겪은 넌 겨울 지나 따스한 봄이라는 계절로 나아갈 테니까.